자, 수익성 비율은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제 유동성과 현금 흐름 분석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있는데 수익성은 일단은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 총자산분의 순이익. 이 순이익은 그대로 금액 쓰면 되고 총자산은 평균으로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 평균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자기자본도. 매출액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 수익성 비율. 자, 한국전자 같은 경우에는 총자산 순이익률은 순이익이 74억이 나왔고요. X 1년도에 총자산은 578억 더하기 652억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12.07 나왔습니다. 12.07. 산업평균 7.37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상당히 좋았다. X 2년도에 계산 방식으로 했더니 8.0이고 산업평균이 1.15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우량하더라.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평균이죠.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X 1년도 같은 경우에 순이익 74억 나누기 자기자본은 451억 더하기 515억 나누기 2더라. 계산해 보니까 15.35인데 산업평균이 11.45보다 높더라. 좋습니다. X 2년도에도 55억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10.08이 나오는데 산업평균이 1.80이었습니다. 우량하더라.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우량하더라.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분의 순이익. 한국전자는 74억 순이익이 났는데 X 1년도에 631억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이 11.75%가 나왔습니다. 11.75는 산업평균 6.93보다 높았습니다. 우량하더라. X 2년도에도 729억 분의 매출액은 이렇게 됐고 55억이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7.57이 나왔더라. 이거는 1.03보다 우량하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은 다 우량하더라. 그런데 X 2년도에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더라. 이런 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 비율은 기업의 경영 규모와 영업 성과가 얼마나 증대되어 있는지,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 기초 총자산 대비해서 기말에서 기초 증감이죠를 차지하는 것, 차감한다. 매출액 증가율, 전기 매출액 대비 단기에서 전기 증감을 한 건 증감입니다. 이건 다 증감. 순이익도 마찬가지. 전기 순이익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분의 전기 순이익 증감. 위에는 분자에는 주당 순이익 증가율. 전기 주당 순이익에서 단기 주당 순이익, 전기 주당 순이익 이렇게 증감으로 나타냈다. 이건 다 증가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전자는 총자산 증가율은 X 1년도 같은 경우에 X 1년도는 12.83으로 9.28보다 우량했습니다. X 2년도에는 11.08로 10.84보다 우량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은 다 좋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매출액 증가율은 한국전자는 X 1년도에는 7.13이고 산업평균은 5.48이었습니다. 우량하더라.
X2년도는 15.48이었는데 15.56으로 조금 낮더라. 그래서 X2년도의 매출액 증가 부분이 X2년도에는 좀 둔화됐구나. 매출액 증가가 좀 둔화됐더라. 그게 X2년도에 좀 문제가 있다. 순이익 증가율은 계산해 보니까 순이익이 한국전자 같은 경우는 X1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 6.20. 산업평균은 13.26이었는데 훨씬 불량하더라.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됐더라. 감소된 원인은 앞에서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X2년도에는 마이너스 25.58이었습니다. 근데 산업평균은 마이너스 81.64로 이때는 그나마 좀 양호했습니다. 덜 순이익 증가율이 산업평균은 마이너스 81%였으니까 굉장히 안 좋았더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X1년도는 불량했지만 X2년도는 그나마 좀 양호해서 선방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생산성 비율은 기업 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는데 개별 생산 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 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비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것을 개념으로 이제 나오는데 value added, economic value added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라고 한다면 중간 생산자가 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기업이 자본과 노동,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덧붙인 가치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가 얼마나냐 이겁니다. 기업이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값싼 원재료나 부품을 사와서 기업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전체 가치가 100%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40%가 원재료나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부가가치율은 60%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새로운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가가치는 계산을 할 때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대손상각비는 더하고 이자 비용은 차감을 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다시 인건비를 더하고 이자 비용 더하고 세금과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부가가치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그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가치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전자의 X1년도 부가가치는 얼마가 나왔냐면 190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631억이었습니다. 30.16%의 부가가치율을 보였습니다. 산업평균이 25.85%입니다. 우량했습니다. 더 크더라. 우량하더라. X2년도에는 보니까 부가가치 계산해 보니까 181억이 나왔고요. 요거를 729억 매출액에서 계산했더니 24.83%인데 산업평균이 22.36%로 그래서 우량하더라. 더 크더라. 부가가치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좋더라. 한국전자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노동 생산성은 이제 부가가치를 종업원 수로 나눈 겁니다. 종업원 수로 나눴다.
그래서 종업원 수가 지금 한국전자는 200명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봤더니 200명으로 계산을 했더니 9,528만 원 이렇게 나왔고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산업평균이 8,500만 원이어서 더 우량하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X2년도는 7,400만 원이 나와서 더 우량하더라. 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더 우월하게 나오더라. 자본 생산성은 우리가 총자본 투자 효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부가가치 나누기 총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부가가치 나누기 총자본 곱하기 100. 자, 여기서 부가가치는 그대로 쓰고 총자본을 보니까 579억 더하기 652억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했더니 30.98이 나왔고 X1년도에는 24.27의 산업평균보다 높아서 우량하더라. 자본생산성은 X2년도에는 652억 더하기 725억 총자본은 총자산입니다. 자산 총계를 얘기합니다. 네,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26.30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1.43보다는 더 우량하더라. 우량. 전체적으로 한국전자의 생산성 비율은 큰 문제 없이 다 우량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시장가치 비율 이것은 시장가치 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와 주당순이익 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과거 성과, 미래 전망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한 주당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이익 이렇게 보면 이걸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이렇게 부르고요. PER, 퍼라고 보통 부릅니다. 퍼. 그래서 주가에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뭐 보통 10 내외 정도 되는데 한 주당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이다. 주당 순이익은 한 1,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10년이면 커버가 되는 거죠. 10이라는 것은 연도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이 고성장 기업일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은 몇십 정도, 뭐 50, 60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성장 기업은 5, 6 정도의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또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성장 기업들은 그렇고요. 이제 좀 그 한계에 도달한 이런 굴뚝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산업 같은 경우에 퍼가 좀 낮습니다. 이런 퍼는 시장성이 좀 높고 위험이 낮고 회계 처리 방법이 보수적일수록 퍼가 높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퍼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자, 주가 장부가치 비율이라는 것은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시오입니다. PB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가 장부가치 비율.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이다.
그래서 요 주가 장부가치 비율은 보통 한 1 내외 정도, 1 내외 정도, 1보다 크면 주당 순자산에 대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구나.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고요.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좀 굴뚝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1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굴뚝산업.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바라보는데 어, 1보다 좀 낮은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퍼가 또 낮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라던가 주가 장부 가치 비율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낮은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매입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빈의 Q 비율은 자산의 대체 원가분의 자산의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토빈의 Q 비율이 1을 기준으로 크면 대체 원가분의 시장 가치가 높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투자 요인이 있다. 투자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Q 비율이 1보다 낮으면 투자 요인이 오히려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Q 비율을 기준으로 근데 Q 비율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체 원가가 계산하기가 좀 복잡하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한국전자의 시장가치 비율을 이렇게 한번 봤더니 2000X0년도에는 주가가 이렇게 주가는 변동을 하죠. 예, 변동을 합니다. 요는 4만원에서 76,000원 사이 있더라. 주당 순이익은 5,282원, 4,900원, 3,700원 이렇게 나오더라. 매출액 38,400원, 41,900원, 48,400원. 순자산은 26,200원, 29,900원, 33,700원이더라. 퍼는 주가 나누기 순이익이죠. 그래서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10에서 지금 14 사이 움직인 거고요. 요거를 68,700원으로 나누고 57,700원으로 나누면 13.87과 10.24가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을 때 낮을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퍼가 2000X 2년도에는 10에서 20 사이를 좀 많은 폭으로 움직였네요. 자, 그 다음에 PBR은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26,200원 나누기 74,000원, 26,200원 나누기 54,900원, 26,200원 분해죠. 예, 이렇게 하니까 2.82, 2.09 이렇게 나옵니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더라. 그래서 비교적 주가는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퍼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예, 퍼도 좀 괜찮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가치는 미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더라. EVA도 계산을 해본 게 이렇게 40억, 28억, 6억 7천. X 2년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다.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한국전자 자,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전자의 재무 비율들을 이렇게 산업평균 비율과 우량한지 불량한지 플러스는 우량한 것, 마이너스는 불량한 것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유동성 비율은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다 우량합니다. 전체적으로 좋더라. 자본구조 비율도 전체적으로 좋더라. 그런데 효율성 면에서는 이렇게 매출채권 회준이나 재고자산 회준율은 플러스지만 유형자산이나 총자산 쪽은 마이너스더라. 그래서 좀 안 좋더라. 수익성 전체적으로 좋더라. 성장성 비율은 2000X 2년도에 매출액 증가율이 좀 안 좋았고 순이익 증가율이 X 1년도에 좀 안 좋았습니다. 이때가 좀 마이너스였습니다. 생산성 비율은 전체적으로 좀 좋더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앞에서 봤던 유형자산, 총자산 중에서 특히 X2년도에 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율 분석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단 비율 분석은 역사적 자료, 과거 자료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해서 과거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이 급변한다던가 경영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 불확실한 미래 환경이 있다면 과거 자료를 이용하는 미래 예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 처리 방법들은 개별 기업들 간에 약간씩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감가상각 방법의 회계 처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회계 처리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런 재무 비율 분석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재무 비율 분석은 계절적 변동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 변동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특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과거 자료 매출액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한다면 매출액 증가율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죠. 물가가 올라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이지 기업의 고유한 어떤 영업력이 증가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특히 있을 때 이런 비율 분석에 한계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자료를 통해서 산업평균 비율과 우리 기업의 한국전자와의 비율을 비교해서 양호한지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산업평균 비율과 분석을 하는 것이지 산업 전체가 비율들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 그 산업 전체가 안 좋은 것들을 이 기업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전 세계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계적 기업들과 비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무 비율들의 효과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적인 분석 방법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보론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표준 비율을 무엇을 선정하느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산업평균 비율 가지고 했지만 특정 산업의 평균 비율을 특히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우에 삼성전자만 해도 4개의 사업부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부별로 전혀 성격이 틀린 사업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들, 그러면 사업부별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적 자료, 유동성, 안정성, 효율성, 수익성, 성장성, 시장가치 비율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조직의 평가에 이러한 요인들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어떤 신용이라든가 종업원들의 노하우라든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즉 시장 선도 위치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조직의 효율성이 높으냐 낮으냐 경영자의 자질이 중요하냐 이런 질적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적 요인들을 지금 비율 분석에서는 무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알고 비율 분석을 하면서 보완적으로 질적 분석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비율 분석을 적용시키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기업들 이제 보론으로 넘어가서 보면 보론은 ROI 분석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ROI는 1950년대 미국의 듀퐁 세계적인 화학기업이죠. 듀퐁사에서 개발한 재무 통제를 위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ROI Return on Investment. 결국은 번역을 하게 되면 투자 수익률 분석인데요. 이것은 듀퐁에서 ROI 시스템으로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ROI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ROI 분석은 기업의 경영 성과, 즉 총자산 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여러 부분의 재무 요인으로 분해해서 경영 성과의 변동 원인, 즉 총자산 순이익률이나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런 변동 요인을 분석해서 재무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ROI 분석은 우리가 ROA, Return on Asset, 총자산 순이익률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분의 순이익인데 매출액을 분자 분모에 이렇게 넣게 되면 매출액 순이익률이 앞에는 되고요. 뒤에는 총자산 회전율이 된다. 즉 총자산 순이익률이라는 수익성 비율을 매출액 순이익률과 수익성 비율이죠. 총자산 회전율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총자산 순이익률이 증가한 원인이 매출액 순이익률 때문인지 총자산 회전율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한국전자의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숫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인데 분자 분모에 분모 분자에 매출액을 넣고 분모 분자에 총자산을 넣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순이익률 곱하기 총자산 회전율이고요. 총자산분의 자기자본, 우린 총자본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뭐 총자본이는 총자산이 동일하다 그랬죠. 총자산분의 자기자본, 이건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 자, 앞에는 수익성 비율, 매출액 순이익률은 수익성 비율이고 뒤에 총자산 회전율, 효율성 비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의 역수는 1 플러스 부채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은 자본구조 비율이다. 자본구조 비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수익성과 효율성과 안전성에 해당하는 자본구조 비율,
무엇 때문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의 증가나 감소가 있느냐,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퐁의 ROI 분석을 한국전자 자료 중에서 2000X2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총자산 순이익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총자산 순이익률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2000X2년도에 8.02%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회전율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다시 요것은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 이렇게 나누고,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매출원가, 판관비, 금융손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X2년도 같은 경우에 이 두퐁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다 한다 그러면,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으로 보면 매출액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000X1년도와 총자산 순이익률도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7%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둔화가 됐습니다. 네, 둔화가 됐고, 이 둔화가 된 것은 좀 매출액 순이익률도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11.75%였는데 이렇게 둔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둔화가 된 원인은 순이익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앞에 강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손익계산서 상에서 2000X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000X1년도 같은 경우에는 74억 2,500만원, 74억 2,500만원이었는데 55억으로 이렇게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631억에서 X1년도에 631억 7,600에서 729억 5,300으로 증가를 했는데도 순이익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매출액 순이익률이 11.75에서 7.57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특히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총 비용 차원에서 총 비용 중에서도 뭐 판관비도 증가를 했지만 매출원가 부분이, 이 매출원가가 468억, X1년도에는 468억 4,700만원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판관비도 103억에서 103.86억에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총 비용이 판관비 중에서 약 30억 증가 부분과 매출액에서 약 85억 정도, 85억 증가 부분, 이 증가 부분 때문에 결국 115억 증가가 된 거죠. 115억씩이나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원가 부분과 판관비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 때문에 매출액 순이익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1.06회가 나왔습니다. 1.06회가 나왔는데 2000X1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2.03회 2000X1년도의 총자산 회전율은 1.03이었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졌다.
이건 매출액 대비해서 총자산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매출액 나누기 총자산, 이렇게 총자산 해주는 거고, 이쪽에서는 유동자산이라든가 비유동자산 중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안 좋은 이유는 매출액 순이익률 때문이었고, 매출액 순이익률 중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의 상승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런 총자산 순이익률의 둔화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